안녕하세요. 정진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지 그런 키워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SNS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해시태그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SNS일 때 이제 해시태그인 거고 온라인상에서 네이버 안에서 해시태그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키워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키워드에 대한 정립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삶에 있어서까지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력서 쓰실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낱낱이 헤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없으니까 제가 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네이버가 8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네이버에서 검색한다라는 거에 약간 동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단어를 검색해 볼 거예요. 김치찌개라는 단어를 검색할 건데 여러분 김치찌개 할 때 개에 아인가요? 어인가요? 아이. 아이시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어이를 한번 검색해 볼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어이가 나올까요? 바꿔줘요. 교정 검색. 막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네이버인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하셨을 건데 의견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보여드리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일단 검색어 제한을 해주긴 해요. 그러나 검색은 되세요. 지금 우리가 블로그를 검색한다라고 대부분 하셨으니까 검색을 하실 건데 자 어떤 단어가 검색되는지 보이시냐면 김치찌개 어이라고 써있는 단어들이 검색이 되세요. 보이시나요? 이 네이버의 첫 번째 검색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되게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게 되면 글을 쓰실 거잖아요. 글 제목, 포스팅이라고 해요. 포스팅 제목에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로 검색이 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럼 보시면 제가 김치찌개 어이로 검색을 했으면 여기 제목에도 김치찌개가 들어있는 단어들의 글만 검색이 되세요. 내용 속에 아무리 김치찌개라고 써 있어도 검색이 되지 않아요. 제목에 있으셔야지만 검색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목에 없는데 검색되는 경우를 봤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네이버에서 보여줄 게 없는 단어일 경우.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잘 안 쓰는 단어. 정말 특이한 뭐 내 이름을 막 써가지고 내가 내 별명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 아무도 안 치는 단어들에서는 그런 내용 속에 있는 게 검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뭐라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의 기준이 먼저인데 제목에도 없으니까 내용에 있는 거라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고 일단 제목이 검색되시는 거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찌개는 사실상 쉬워요. 김치찌개 아이로 쓰실 거니까 대부분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제목에 들어가는 게 검색된다라는 건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잘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케이크를 검색할 건데 케이크를 검색할지 케이크를 검색할지 케이크를 검색할지 어떤 단어를 검색할까요? 여러분 케이크. 또 다 다르시죠? 여러분 참 뭐 같은 민족인데 참 여러 가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누구는 케이크고 누구는 케이크이다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제가 여기다 만약에 케이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케이크. 우리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케이크가 들어가 있는 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케이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럼 제가 여기다 케이크를 넣으면요? 키역을 넣으면요? 뭐가 나오죠? 케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어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진한 글씨로. 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케이크 쓰면 케이크가 나오고 케이크를 쓰면 케이크가 나온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케이크 쓰실래요? 케이크 쓰실래요? 케이크 쓰실래요? 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게 검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케이크 쓰거나 케이크 다 넣으신다 그러면 검색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렇게 있는 게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처럼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거죠. 다 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한 명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가 그런 글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여줄까요? 광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케이크 세 개 사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그죠? 욕심을 부렸죠. 케이크로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케이크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케이크도 좀 네이버는 그런 걸 광고라고 생각하고 검색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블로그를 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이런 개념을 모르고 하신다 그러면 사실상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단어 하나만 정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해가 가셨죠? 다시 또 여쭤볼게요. 이 질문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녹화로 그냥 자동으로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케이크 쓸까요? 케이크 쓸까요? 케이크 쓸까요? 나눠서 그 여러 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런 강사 별로 없었는데 참 여러분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죠. 그 정답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네이버를 들어오셔야 돼요. 네이버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서 해보시는 거예요. 네이버 들어오셔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광고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회사 소개 옆에 광고를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요 페이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 첫 번째 검색 광고라는 단어를 누르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맨 밑에 광고를 누르시고 검색 광고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신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아이디랑 별개로 또 다르게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가입을 되어 있으니까 가입을 하고요. 가입되어 있다 치고 로그인 할게요.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상단에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실 거예요. 정리를 하면 네이버 들어가서 맨 밑에 광고 누르셨고 검색 광고 누르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키워드 도구를 누르시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기까지 하시는 거고 이제 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민했던 단어 케이크 이 단어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어떤 게 나오시게 되냐면 네이버에서 한 달 동안에 이 단어를 쳤던 조회수가 나와요. 이런 반응할 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케이크의 조회수, PC에서 치는 조회수가 6,680번, 스마트폰에서 23,000번.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10번 쳤을 수 있잖아요. 지난달에. 그럼 10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케이크를 쓸까요? 이글 쓸까요? 케이크를 쓸까요? 케이크. 자, 이제 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케이크를 쓰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내가 무언가를 써야 된다면 케이크라는 단어 쓰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방문자 수도 늘어나고 광고 효과도 크고 마케팅 효과도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익은 두 번째 이 단어는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되죠. 써도 돼요? 제가 여기서 표정을 무섭게 하면 안 쓴다고 할 거예요. 써도 돼요. 16,000건은 번은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죠. 이 장단점이 있어요. 케이크를 안 하고 케이크를 썼을 때 장점은 뭘까요? 경쟁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어떤 단어 쓸까요? 케이크 쓴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경쟁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기도 힘들고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글 쓸 거니까. 네이버의 첫 번째 기준이 또 하나 있어요. 모든 글은 내려간다예요. 블로그의 포스팅은. 어떨 때 내려갈까요? 보지 않을 때? 다른 거.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 내려가요. 만약에 제가 케이크라고 글을 썼어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아무도 케이크란 단어를 제목에 넣지 않아요. 그럼 제 글은 10년 동안 1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블로그가 10년이 됐어요. 방문자 수도 뭐 하루에 1,000명 이상 들어오고 이웃도 5,000명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저랑 경쟁한다고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그 기준보다 오래된 글은 내려간다는 기준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최신 글을 만들어내시면 제 글은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한 달 전 신문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네이버도. 그 글이 이제 그 매장이라고 쳤을 때 매장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뭐 망했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글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뭐 파워 블로그들보다 글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높은 조회수의 글을 쓰게 되면 경쟁이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키워드라는 부분에서 네이버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패턴이 있을 때 검색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이제 알았으니까 제목을 쓰실 건데 제목을 쓰실 때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어떤 거부터 해볼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크림을 팔아오라고 시킬 거예요. 선크림을 팔아오라고 시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팔아오실 건데 1년 중에 한 달만 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몇 월 달에 파실래요? 7월.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다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뭐 6, 7, 8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똑같은 선크림을 한 달 팔려고 했는데 여러분 팔고 싶은 달이 달라요.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이제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 기획이나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떤 때에 가장 많이 팔릴까요? 1차적으로. 여름. 햇빛이 뜨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당연히 그게 맞아요. 여름이라는 기준으로 갔는데 이런 거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을 때 가장 많이 팔 수 있겠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럼 언제 가장 많이 찾을지만 알면 그 달에 맞춰서 판매는 되겠죠. 자,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다가 선크림을 검색하겠죠. 자, 선크림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면 이 앞에 단어를 누르실 거예요. 단어를 누르시게 되면 자, 1년치의 조회수가 나와요. 이런 반응이 저를 방송에서 못 나올 단어를 쓸 뻔했어요. 아무튼 좋은데 뭐냐면 5월 달이죠. 아까 5월 달 하신 분 누구예요? 없었죠. 아, 맞아. 5월 없었어요. 여러분은 다 잘 못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쓰시거나 뭐든 뭘 팔아오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조사를 하시는데 내 생각이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 정보를 어떻게 얻을 데도 없고 또는 정보를 사야 되죠. 뭐 유료 정보를 보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얘는 일단 네이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대부분이 네이버 기준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한민국의 평균적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5월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크림을 검색해서 관심이 있는 달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5월달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제 많이 팔아야 될 거예요. 5월에 팔기로 결정이 됐어요. 5월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팔 수 있을까요? 화장품 매장이에요. 여러분한테 매장을 하나씩 차려드렸어요. 제가 돈이 많으니까. 되게 아닌 듯한 표정으로 우리 되게 가설은 그냥 되게 와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차려드렸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쵸. 홍대에도 하나 차려드리고 뭐 강남에도 이렇게 차려드렸는데 자, 매장을 차려드렸어요. 5월달이에요. 어떻게 파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력 상품으로? 여름을 준비. 맞아요. 많이 사보셨구나. 1+1. 원 플러스 원을 5월달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6월달, 7월달에 안 사요. 왜냐면 재고가 있으니까. 좋아요, 반응 좋아요. 그렇겠죠. 원 플러스 원으로 좀 많이 많이 이제 사진 거죠. 하나 샀는데 하나 더 줬으니까 5월, 6월, 7월은 그걸로 올 여름을 버틴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또 하나 매장에서 5월달에 1+1을 하는 걸 대부분 보시고, 두 번째 아까 주력 상품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매대에다가 놓는 거예요. 계산대 옆에다가 선크림 놓는지 5월달에 가장 주력해서 파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화장품 가게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는 선크림을 밀고 6월달에는 다른 걸 밀고 7월달에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퍼뜨려주는 게 뭘까요? SNS. 1+1을 합니다. 이런 거 이벤트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획을 하신 다음에 퍼뜨려 주시는 게 SNS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는 SNS니까. 그걸 보고 찾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 뭐 이력서라든지 취업하실 때나 또는 어떤 기획을 하실 때도 충분히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마케팅하고 세일즈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마케팅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뭐 우리가 전단지, 뭐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단지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현수막 마케팅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매장이나 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건 뭐 제가 정의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 전단지를 통해서 여기 매장까지 오게 하는 거, 들어왔을 때 서비스나 어떤 내가 상담을 통해서 판매하는 걸 이제 세일즈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 오기만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면접 자리까지만 가면 난 말을 잘해서 합격할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게 마케팅인 거죠. 나는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접 자리까지는 잘 가. 마케팅을 잘해서. 이력서도 잘 쓰고. 근데 가서 말을 잘 못하거나 나를 판매를 잘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일즈가 좀 부족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기점으로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거에 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마케팅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업이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류를 하시는 분이요, 패션을 배웠어요. 마케팅을 배운 적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친구도,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똑같이 마케팅을 배운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SNS를 또는 블로그를 어떻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또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대충 느낌도 오셨고, 아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는 게 되게 와닿으실 건데, 비키니는 몇 월이 제일 많을까요? 이거 한 가지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마스터를 몇 월달이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겁을 많이 드셨어요. 자신 있게 내가 생각하는 달을 말하시는 게 좋아요. 8월. 누르게 되면 7월. 아무래도 이건 휴가철과 가장 더울 때 쪽에서 비키니를, 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달과 미리 준비하는 달이 달라요. 7월에 사서 8월에 입겠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도 되게 비키니 사놓고 다이어트하고 막 먼저 저거 입어야지 막 고민하시는. 그러니까 7월이나 앞쪽으로 좀 당겨진 경우 많죠. 그 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기후 변화. 이게 이제 1년인데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 앞으로 당겨질 거라는 그런 어떤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되게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조금 마케팅, 이 비키니는 쉬웠어요. 다시 선크림처럼 질문해 볼 건데, 꽃 배달을 시킬 거예요, 이번에는. 몇 월에 파실래요? 2월. 5월. 2월. 12월. 아니, 꽃 배달까지 안 시키지 않나? 12월. 꽃을 잘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겠죠. 오랜만에 되셔서. 자, 5월달, 그리고 3월달, 스승의 날. 12월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원래는 어버이날. 일단 5월달에 뭐가 있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꽃 배달 되게 많겠죠. 3월달에 뭐가 있죠? 입학식, 졸업식 뭐 이렇게 해서 꽃이 팔리는 달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얘기를 하나 더 할 때 신빙성이 이제 나는 당연히 12월에 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유가, 증거가 갖춰져야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타당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력서를 쓰시거나 뭐 어떤
그런 이력서에 뭔가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들도 여기서 좀 보시면 되고, 유료 자료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1년치 자료를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회사 입사하려는 회사가 나이키예요. 그럼 나이키의 경쟁사는 어디죠? 아디다스. 책을 안 봤네 요새. 닌텐도라고 하는 뭐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거 이제 닌텐도가 아닌가? 운동을 맞죠?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뭐 편안하게 나이키의 경쟁사 당연히 아디다스죠. 자, 그렇게 다시 가정을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키가 인기가 더 많을까요? 아디다스가 인기가 많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아디다스를 언급해야 되거나 아디다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나이키가 더 좋냐고 생각하느냐, 뭐 아디다스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근거로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은 나이키를 좋아할까요, 아디다스를 좋아할까요? 아디다스? 브랜드 옷별로. 그렇죠. 뭐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알려드렸으니까 이걸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많이 본다 보니까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치시고 검색을 하면 그 조회수가 아디다스 팬이 많으셨나 봐요. 나이키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거 보실 때 1년치 조회수를 봐서 예를 들어서 방송 광고를 해서 지금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즌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이제 자소서를 쓰실 때나 이력서 쓰실 때 회사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 얘는 뭐 이제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뭐 입학 시즌에 따라서 되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선택하실 때 이런 언제가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이런 것도 쓸 때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걸 가지고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이거 내가 이 회사가 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지 안 알려져 있는지도 보시려면 여기서 쳐보면 회사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청산유수를 치면 청산유수의 인기도를 알 수 있겠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라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논리정연하게 여러분들의 이제 주장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 마케팅을 얘기할 때 온라인하고 아까 오프라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온라인에서 아까 해야 되는 거 두 가지는, 온라인에서는 SNS랑 블로그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전단지. 오프라인은 실제로 이렇게 맨투맨으로나 사람들이 직접 보면서 하는데, 전단지 또 뭐 있을까요? 현수막 좋아요. 배너, 뭐 쿠폰, 이 정도 생각나는 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마케팅은 본인의 기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끝나고 아까 우리 홍대 맛집을 검색해서 가려고 했는데, 끝나고 내려갔는데 누가 전단지를 먼저 줬어요. 받았어요, 오프라인에서. 자,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가요. 보고 대부분 안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가려는 마음은 왜 안 가려는 걸까요? 안 정했어요. 자, 좀 가정을 좀 해야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검색 스마트폰을 저한테 다 압수당해가지고 밥 먹고 오라고 해서 빠르게 먹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서 먹고 와야 돼요. 전단지를 받았어요. 자,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일단 좀 안 가시려는 생각이 지금 대부분 많으신 거잖아요. 왜 안 갈까요를 생각해보면 또 거기에서 마케팅을 찾을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 뭐냐면 광고는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뭘 좋다 그러고 자꾸 책을 팔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책을 사고 싶었는데 저 사람 강의 끝나고 내가 사봐야 이랬는데 제가 자꾸 사세요라고 하니까 여러분 싫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마 많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광고는 이제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서 가는 걸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가격도 다 알고 위치도 찾아서 국내 구석구석에 이런 곳을 가는 게 내 시간과 이런 걸 아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단지가 효과가 없죠. 근데 전단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술집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매장에 나가요. 할 게 없어요. 먹을 것만 계속 먹어요. 혼자 요리도 못하고 먹다가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밥은 먹었으니까 전단지 뿌려요. 나가서 전단지 이제 막 되게 추운 날에도 막 뿌리고 그래요. 그럼 정말 생각이 많아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내가 몸값이 얼만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했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직원보다 내가 잘 뿌려야지. 나 강사인데 그래도 말 잘하는데 내가 더 잘 뿌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뿌리는데 뿌리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효과 없다. 전단지 참 효과 없다. 근데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라고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제가 가설을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가설을 할 거예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가설을 할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셨어요 아까? 전단지를 받았는데 제가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인데 나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제가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우산을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살 수 있게끔 씌워드렸어요. 갑자기 비가 오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제가 편의점까지 씌워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편의점 앞에서 배고프시면 여기 오셔서 따뜻한 국물 드세요 하고 전단지 줬어요. 호감을 샀어요. 여러분 거기 갔을 확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기겠죠.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어차피 갈 집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른다고 어차피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단지는 효과 없지만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매장은 1층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오셔서 메뉴라도 보고 가시고 맛없으면 환불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매장이 4층이라면 엘리베이터 타고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상태로 바로 깜빵 갈 수도 있겠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일 수 있는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 건 마케팅에 대한 정리를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어떤 대단한 것만이 마케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은 거, 글 쓰시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PR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여러분들 색깔을 나오게 할 수 있고 그걸 퍼뜨리게 하는 게 이 SNS다라는 거고 이 해시태그가 생기면서 그게 되게 파급력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팔로워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 한 100명 정도 우리끼리만 하는 건데 해시태그에다 글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이키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나이키 이제 입사하고 싶은데 나이키에다 글을 썼어요. 인스타그램에 나이키 사진 하나 찍고 내가 이 신발을 보면서 20년 동안 이 신발을 보면서 설정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이키에서 이 신발을 보면서 20년 동안 자라왔는데 이제 뭐 이력서를 넣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저만 감동적인가요?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20년 동안 신어왔던 신발에 이제 제가 그 신발을 누군가에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키 입사 됐으면 해시태그 넣었어요. 점점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이키 입사 담당자가 그거를 본 거예요. 볼 수 있겠죠. 검색도 하고 마케팅 모니터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기업들은 당연히 SNS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딱 봤어요.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활동을 보니까 사진도 잘 찍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력서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누구를 알겠어요? 뽑히지 않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이력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겼고 해시태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파급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개인 작은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너무 별로 없어요. 매장 3개 하는 사람이 매장 1개 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매출이 많고 직원도 많이 쓸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런 작은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SNS를 통하고 검색을 통해서 더 큰 기업도 이길 수 있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SNS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은 SNS를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인 거고 왜 여러분들 인생이 SNS 통해서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도 또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갈 곳이 정해져 있으시죠? 주말에 만날 사람이 정해져 있으시죠?
다음 주에도 할 게 정해져 있으시죠. 학교를 나가시고 뭐 졸업을 하시고 해도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환경에 있으실 거예요. 새로운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하셨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대해서도 다닐 때마다 음식 블로그를 썼어요. 맛집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떤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집도 한번 써주세요라고 온 거예요. 블로그 요새 홍보를 많이 한다니까. 또는 어떤 기업에서 우리 회사 제품 신제품 나왔는데 한번 드셔봐 주세요. 그러다가 글 너무 잘 쓰니까 우리 회사에 뭐 SNS 쪽에 홍보팀으로 입사해 주시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 안 드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분명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온라인은 24시간이고 지역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글을 검색하고 뭔가 제안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이런 온라인이고 여러분들 SNS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오늘 배우신 거 토대로 좀 정리하시고 나만의 키워드, 나의 경쟁력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네이버에 숨어있는 검색의 약간 진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점이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둘 다 이용해서 마케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좀 키워드를 이용한다면 인스타그램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SNS는 팔로워를 많이 아까 제가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팁을 좀 드리면 모르겠어요. 이게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선팔하면 마팔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게 어떤 단어냐 아마 아실 거예요. 선팔은 먼저 팔로우 하겠으니 마팔은 같이 팔로우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일단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댓글도 달고 팔로우 신청도 하고 그래서 팔로우를 늘리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친구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함께 아는 친구 많이 있는 순서대로 친구 추가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의 그 인스타그램도 좀 팔로워도 많고 팔로잉도 많은 상태인가요? 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같은 계정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수강생들을 절 팔로잉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5,000명 정도의 팬을 보유하고 있고 팔로잉은 350 정도 되는데 안 해주세요? 잘 안 해줘요. 근데 제가 이게 좀 비하를 하나 말하자면 정말 이렇게 해서 인연을 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넌 날 부끄럽냐 친구를 왜 끊냐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게 직업이고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서 하는데 이걸 이해 못한다라고 하면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냥 안 되는 건 놓아주고 뭐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무슨 되게 지금은 저도 이렇게 많이 강의하고 하면서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팔로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가 되게 중요했고 SNS 포장하는 거가 너무 생활화돼 있고 아까 말해도 정말 야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만 되게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거에 대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도움이 되면서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많지만 사실 이제 뭐 선팔하면 마팔 해가지고 만약에 팔로워 수를 늘린다면 어떻게 만약에 기업에서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원래 그냥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부러 뭔가 이렇게 팔로워 수를 늘린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일단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전문적인 걸 바라거나 뭐 팔로워 뭐 3만 명, 5만 명 이 정도의 뭘 바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러면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100명, 500명인데 10,000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팔로잉이 많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결국에는 경쟁이 차별화예요. 했냐 안 했느냐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당연히 저는 팔로잉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다
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스타그램도 그 키워드를 이용했던 것처럼 해시태그를 잘 이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보면은 좀 해시태그를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약간 광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해시태그는 그 사진에 맞는 해시태그만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 음식 사진인데 여기다가 막 어디 피부관리실 이런 태그를 거는 분들 종종 있고, 또 해시태그가 글 하나당 30개까지 걸려요. 이게 뭐 변동이 조금씩은 있는데 30개 꽉 채우는 걸 추천을 안 드리고요. 5개에서 10개 정도의 핵심되는 단어에 넣어주시고, 또 하나의 팁은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기 게시물은 9개까지만 올라가요. 네. 그 9개는 계정 하나당 하나밖에 못 올라가요. 키워드가 이제 경쟁력이 센 거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계속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비교해서 내가 올라가고 싶은 글에다가 해시태그를 넣어주시고, 만약에 다음 날에도 똑같은 해시태그를 쓴다 그러면 내려갈 수 있죠, 인기 게시물이. 그래서 내가 나오고 싶은 거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내려오니까 그때 또 올려주고.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는 조건들은 뭐 인스타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반응도를 가지고 있느냐. 글 올리자마자 좋아요나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 그 글이 인기 게시물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인기 게시물 잘 안 올라가는 이유는 글 올렸는데 좋아요가 많이 안 늘리면, 팔로워가 많이 없으면 결국 좋아요가 잘 안 늘리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스타그램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려가거나 뭐 그런가요? 걔는 없어요. 어. SNS랑 블로그랑은 되게 달라요. 블로그는 네이버에 좋아하는 글을 쓰고 네이버의 검색 엔진에 영향을 받지만 SNS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되게 다른 점이 많네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었던 어떤 그래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했던 사례가 혹시 있었을까요? 여성분들이 되게 민낯으로 이렇게 막 화장을 하시면서 동영상을 막 올리시는데 되게 뭐 좋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광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점으로 보면 대부분의 모든 건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만든 광고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마케터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광고로 안 보일까? 민낯을 보여주면 이거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실질적으로 단점도 얘기하면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유하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쓰면서 나도 올리기를 원하는 걸 가지고 기획을 하고 이벤트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좀 성공하셨던 페이스북에서 직접 하셨던 것들 중에 뭐 제가 뭐 직접 없을까요? 했던 것들은 딱히 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에서 뭐 홍콩비어 같은 경우에는 안양 맛집이란 키워드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배를 했는데 인기 게시물에 뭘 올렸냐면 대만 맥주를 올렸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만약에 인기 게시물에 뭐 소주 사진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무 데서나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고 자랑하고 싶은 요건들을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서 그걸 올렸더니 오자마자 그거 시키고 자기도 인스타에 올리고 나 이거 먹었다. 결국에 SNS에 올린다라는 건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또는 누군가한테 좀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욕구, 어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는 그것만 잘 읽으면 어떤 사람의 심리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콩 비어를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홍콩 비어에 되게 특이한 메뉴가 많은가 봐요. 중식 미들 비어인데 뭐 탕수육, 예를 들어 이제 봉구 비어가 우리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컨셉이 이제 중식으로, 우리가 뭐 탕수육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탕수육, 뭐 유린기, 깐풍기, 짬뽕탕 이런 메뉴에서 조금 스몰 비어도 좀 더 비싼 그런 컨셉으로 가서 홍콩 비어라고 해서 홍콩 반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좀 그런 식으로 컨셉을 좀 재밌게 갔어요.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간접 홍보 하셨네요. 네. 아유, 술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셔도 매출은 괜찮으니까 절대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 마지막으로 좀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좀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시물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글에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되게 가식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뭐냐 그러면 보여요. 예를 들어 제가 마케팅을 하고 제가 SNS 마케팅하는데 여러분들이 쓴 글이 가식인지 또 잘 보이려고 쓴 글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너무 포장하려거나 더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정말 느끼는 부분을 쓰는 게 효과가 차라리 더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찌됐건 다 좋은 말만 쓰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쵸. 나는 좀 반대로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이 회사는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극적이지만 좀 진정성 있게 갔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이런 게 가장 원래 어려운데 저도 이제 사실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로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태양을 보면서 그림자를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행복도 쟁취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도 여러분들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난 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좀 최선을 다하시고 그거를 퍼뜨릴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이다. 그래서 예전보다 여러분들 PR할 수 있는 더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치열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기회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오늘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 많이 가꾸잖아요. 근데 정말 나의 또 다른 사적인 공간인 SNS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면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